감춰진 세계사, 그러니까 위조된 세계사, 그리고 한국사가 곧바로 세계사예요. 그 거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로 이 지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지도, 그러니까 제가 수도시 반복을 했지만 이 바다로 다닌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다로 항해를 한 게 아니라 이 거대한 강 압록강을 타고 다닌 거예요. 이 압록. 그런데 압록강의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바다로 다닌 게 아니에요. 사람 바다로 여기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강인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로 다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바다로 다닌 게 아니다고. 강으로 다닌다고. 강으로. 이 거대한 강인 압록강을 통해서 이 거대한 강이 LA를 가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아셔야 할 게 오늘 하는 게 병난도에 대한 거잖아요. 병난도란 지점이 어디냐면요. 지금 병난도가 바로 개성이에요. 개성 바로 옆에가 있던 거예요. 개성이 어디쯤 있냐면은 요대쯤에가 있어요. 지금 개성이 요대쯤에가 있어 개성이. 그래가지고 요 개성을 해가지고 개성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여기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덴버라는 곳이에요. 덴버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요대쯤 오데오가 어디쯤입니까? 오데오 요동도에가 덴버가 있어요. 덴버. 그래서 전 세계 물류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 병난도에서 그다음에 요 밑으로 해가지고 병난도하고 요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강을 타고 LA로 갔다가 LA에서 이렇게 다시 이게 운하를 타고 이 병난도 아니 여기 덴버로 간 거예요. 덴버. 그래갖고 전 세계 물류가 다 이 강을 타고 해결이 된 거야. 전 세계 물류가 전부 다 강으로 이동됐다고. 이 강의 역사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이 압록강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압록강이고 요 병난도도 역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 LA예요. LA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이고 육지의 중심은 병난도라는 곳이에요. 육지의 중심. 오늘 병난도 이야기할 건데 그다음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지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게 오데오거든요. 미국의 오데오가 거대한 바다였어요. 이렇게 요게 이 17세기 경에는 남극의 물이 녹았다겠죠. 그래갖고 남극의 물이 녹은 게 여기 아직도 물이 조금씩 빠져가지고요. 여기 그 미국의 남부가 그 습지였어요. 예, 물이 뭐래 아주 조금씩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을 없애기 위해서 태평양에 있던 물을 핵폭탄을 2,000개 이상을 터뜨려 가지고 사하린 이쪽으로 전부 다 바다를 만들어 버리고요. 북해를 바다를 만들고 여기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핵무기 그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도 안 믿으니까 자 여기가 LA예요. A가 LA입니다. LA 전 세계의 수도예요. LA 여기가 한양이에요. 한양이고 수도가 두 군데 있었다겠죠. 아까 이제 저기 이제 병난도란데 그게 개성이에요. 개성이라는 수도하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강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압록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LA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운하를 판 거예요. 여기 운하예요. 여기 뭐냐면 로키 산맥을 뚫어버린 거예요. 로키 산맥을 뚫어 가지고 이 거대한 그러니까 로키 산으로 올라가는 그 배가 이끌고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전부 다 운하를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프트 장치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파나마 운하를 생각하시면 돼. 파나마 운하라는 게 어떻게 운행되고 있냐고. 지금 파나마 운하는 그게 굉장히 높은 고지대예요. 200m 정도 돼요. 그 여기 해발 높이 200m 되는 고지를 배가 올라간다고요. 거꾸로. 그 배를 올라간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는 200m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데를 배가 올라갔다고. 여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배가 올라갔다고요. 이 배를 누가 뚫었다고? 영락제 때 태종이 여기 뚫어요. 여기가 영락제 때 태종이 이거를 뚫은 공사 이야기가요. 조선왕조 실록에가 자세히 써졌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덴버라는 곳이에요. 덴버.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고. 우리 역사가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여기가 덴버라는 것이야. 덴버. 이 덴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가 덴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덴버라는 곳이 영경이에요. 영경. 북경.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이 바로 여기예요. 연경이야. 그런데 다른 곳에다가 지명을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이게 고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었는데 그거를 다 속인 거예요. 지금 다 속였다고. 이게 여기가 영경이에요. 이 영경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가 영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베이징이 영경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여기는 전 세계가 12개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12개 나라로 쪼갠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로 해가지고.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는 가운데 중심으로 해갖고 좌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메리카 땅이야, 이쪽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땅에 있었다고. 그래서 아메리카 땅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연나라 땅, 연나라 써졌죠. 이 연나라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연나라 지분이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전히 미국 쪽에서 북부 쪽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북부 쪽에 해당되는 게 연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영경이 있는 거지. 여기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매우 중요한 자료다고요. 이건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의 별자리를 어떻게 옮깁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는 전부 다 해석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석인데 해석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놓은 거라고. 역사책을 믿지 말고 역사 해석을 믿지 말고 역사 나온 그 도시라든지 그거 명을 이런 게서 여기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 결정적인 근거 자료를 보라고. 여기가 연나라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미국의 이쪽이 우리나라다 그랬죠. 아래쪽에 속하는 거야 이게. 그쪽이 우리나라 지분이야. 우리나라 송나라 지분이라고. 그런데 그 위쪽은 연나라 지분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위쪽이 연나라잖아 지금. 위쪽이 연나라 지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영경이 여기가 오는 거라고. 제대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술들이 있었단 거예요 옛날에. 왜? 신의도시이기 때문에 우주인들이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적현신주라는 게 우주인들의 도시다 이거예요. 적현신주가 바로 뭐냐? 개성이었어. 개성. 그 개성이 홍산이었고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로키 산맥까지 뚫어버렸다고. 이게 지도가 있잖아. 이게 로키 산맥을 뚫어서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 로키 산맥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걸 아무리 지웠어요. 아무리 핵폭탄을 2,000개 이상을 터뜨려가지고 지웠어도 흔적이 더 남았어요. 지금 흔적이 아주 많아요.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 같은 그런 운하의 흔적이 있다고.
고산으로 막 배가 올라가요. 산 위로. 그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가 LA예요. LA 밑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콜로라도 강인데 이쪽으로 거대하게 지금 올라가는 배가 올라가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배를 산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거대한 호수가 필요하거든. 지금 현재도 파나마 운하에 거대한 호수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산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도크로 연결해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고. 오늘 이게 병난도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기존 역사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믿지 못하겠죠. 거기에 어제 제가 이야기한 한양이 바로 원래는 미국에 있는 LA가 한양이었다. 그리고 그거는 그거는 운하로 된 도시였다. 그것도 믿지 못하겠죠, 뭐.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겠을 거예요. 오늘은 더 못 믿겠지, 뭐. 더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이 병난도하고 덴버 공항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즉, 세계의 수도인 개성, 홍산, 또 다른 세계의 수도였던 명나라의 국경인 덴버 공통점. 세계 제국 관문이자 심장이었어요. 병난도. 병난도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물자와 정보가 모여들던 천자국의 관문이었습니다. 덴버도 마찬가지였고, 홍산이라는 곳과 덴버라는 2 도시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완전히. 그곳이 덴버라는 곳이 높이가 해발 높이가 한 1000m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 그 1000m가 높은 곳에까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운하를 만들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도무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홍산이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홍산도. 그렇게 1000m까지는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 높은 곳까지 배를 끌고 올라갔다. 그 높은 곳까지 수직으로 생긴 그런 강을 만들어 갖고 거기를 끌고 올라갔다는 게 와, 완전 미친 기술인 거예요. 우린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인의 이게 현대의 기술로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 지금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게야, 과거에. 그게 실증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배들이 모이는 이 병난도라는 곳, 병난도가 세계의 시장이었으니까 이 병난도라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 배들이 모이려면은 거기가 항구 도시 아니었냐? 항구 도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공적인 항구예요. 인공적인. 와, 이거 놀라운 것이에요. 절벽 꼭대기가 있는 게 절벽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게야 지금. 덴버라는 곳에서 우리 엄청나게 놀랬잖아요. 세상에 지하 1000m가 뭐가 있다는데 지금. 그 덴버라는 곳에 우리 너무 놀랬어. 예성강하고 낮은 평지로 생각을 해, 평난도가. 천만의 말씀이야. 완전히 그냥 상식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려. 높은 고지대였어요, 거기가. 왜 그런데 고지대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기술로 해가지고 고지도 아주 높은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웠을까? 그 높은 지역에까지 아주 높은 지역에 중력을 완전히 물리법칙을 다 거슬려 버리고 그 높은 곳까지 배를 끌고 올라가 버렸어. 거대한 배들을. 와,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증거가 남았어요. 그 증거들을 보여줄 거라고. 왜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을까? 그게 신의 도시예요. 적현신주라는 곳이야, 이것이. 신의 개성이야, 이게가. 적현신주라고 해서 이 도시를 신의 도시야, 신의 도시. 첫 번째는 방어가 아주 용이해요. 왜냐면은 밑에서 이게 올라올 수 무지무지하게 험한 지역이에요. 거기로 올라가는 지역이. 길이 없어요. 거기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꼭대기를. 특수한 장치를 만들었다고. 그게 벽난도예요. 요거는 고려시대의 계기식 기도입니다. 고려시대의 여기 개경이라는 곳이요. 이렇게 여러 곳이 여러 개의 땅 뭉치는 이렇게 만나는 곳이 여기가 한반도 땅이 아니잖아요. 한반도보다 한참 이쪽에서 만나잖아요. 여기가 홍산이에요. 홍산. 홍산에서 만난다고요. 홍산에서. 그러니까 홍산이 바로 개경이었어요. 여기 개기일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식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고, 일식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산이 바로 개성이었다는 거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조선시대의 계기일식이에요. 조선시대의 계기일식에서 요거 뭐 물론 요 두 번은 그 계기일식과 매우 비슷한 일식인데, 하늘에 별이 보였다 깜깜해져 가지고 그런 일식인데 계기일식은 아니고, 그런데도 그 일식까지 포함을 하면은 3번이 홍산에서 겹쳐요. 3번이. 그러니까 여기 개성과 한양 2개의 수도가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6번씩이나 600년 동안에, 600년 아니지, 고려까지 하면, 고려 조선합 하면은 1000년이지. 1000년 동안에 6번이 한 지역에서 이게 계기식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홍산이야. 그런데 여기가 홍산이면서 여기가 개성이에요. 여기가 개성이야. 그런데 여기가 개성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계기식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기식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날짜가 안 써졌네. 1521년 4월 7일, 1824년 6월 26일. 야, 이거는 1824년 6월 24일 날 한반도 서울을 정확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일식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요.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빨강색으로 요게 그려진 게 계기일식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여진 게 계기일식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 가림률 100%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자, 일식을 볼 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일식이 뭔지. 이제 일식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일식이 뭐냐면은 이제 일식을 기록을 할 때 계기일식이 있고요. 계기일식이 있고 그냥 부분일식이 있어요. 부분일식이 있는데 부분일식의 경우에는 부분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일식이라만 쓰고, 계기일식일 경우에는 분명히 계기일식이라고 써요. 계기일식은 100%가 완전히 덮일 때를 계기일식이라고 그래요. 100%를. 그런데 가끔 이 일식의 기록을 할 때는 뭐라고도 쓰냐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9분 15초 그러면은 9분 15초 동안 봤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일식을 기록하는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9분 15초라는 거는 전체를 10으로 했을 때, 태양의 크기를 10으로 했을 때 9분, 그러니까 10분의 9 플러스 15초, 그러니까 100분의 15초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덮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95% 아니 그 91.5%가 덮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98.6%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98.6%, 98.2%, 요 밑에서 보면은 96.4%, 요 끝에서 대한민국 끝에서 봐도 91.4%, 요 끝에서 봐도 91. 그러니까 90%가 다 넘어간다고. 이게 요게 이렇게 하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지나갔을 때도 그거가 90%가 다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기일식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냐 그러면은 대부분 95%가 다 넘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 일식이 뭔 줄을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 일식을 보여주잖아요. 요 전체가 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봐든지 간에 90% 이상이 다 덮인다고. 이거를 계기일식을 이 날짜에 90% 이상이 다 덮이는 거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삼국사기 일식은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를 이제 그것부터 보셔야 해.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다 적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삼국사기의 기록은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게 일식과 계기일식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고려사하고 조선왕조실록에 만약에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일식과 계기일식이 구별이 돼 있다고. 이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일식이라는 것하고 일식과 계기일식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고려사라는 책하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일식과 계기일식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구별이 안 돼 있지 모든 게 일식으로만 써졌어요. 그러니까 계기일식이라고 써진 그게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일식들, 삼국사기의 일식들 속에는 계기일식이 포함이 됐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삼국사기의 일식은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중에는 계기일식이 반드시 포함이 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삼국사기의 일식들은 적어도 80% 이상이 먹히는 경우에는 적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 그러니까 20%, 30%만 먹혔을 경우에는 절대로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일식, 그러니까 아주 대형 일식이 일어났을 때만 기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은 80% 이상만 잡혔을 때 쓴다고. 그러면은 80% 이상이라면은 여기 한반도 한중앙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80%면 어느 정도에서 먹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몇 프로가 먹히냐면 82%가 돼. 이게 지금 여기 90%잖아요. 가림률이 90%고 이 정도에서 이 정도 88%, 이 정도 83%잖아.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도 80%단 말이야. 여기가, 이게 요 정도 거리에서 해도 80% 이상이 다 잡힌단 말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크기가 이 정도 크고 수도 위치가 이 안에 다 들어왔다 해도 절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일식이 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구려 일식, 백제 일식, 신라 일식이 따로따로 날짜가 잡힐 수가 없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창범이라는 사람이 일식 최적 관측 장소 그래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내가 설명을 한 것 보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는 오히려 더 이쪽으로 설명을 했다가 더 나이를 먹고 나서 오히려 더 넓은 쪽으로 설명하더만, 수도 위치를. 여기 이 사람이
한반도 수도, 고려 수도가 여기고, 고려 수도가 최적 관측 위치가 이쪽이고, 이거, 그 다음에 뭐 신라 수도가 이쪽에 있고, 뭐, 여기 백제의 수도가 이쪽에 있으면은 절대로 일식이 됐든지 계기일식이 지옥이든지 단 한 개도 여기 따로따로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 어디에서, 자, 여기 계기일식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디에서 관찰을 하든지 간에 90% 이상이 다 90% 이상이단 말이야. 한반도 안이라면 한반도 안에서는 무조건 90% 이상이 다 여기에 가려진단 말이에요. 일식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일식을 조사하면은 한반도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새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야. 아니, 우리 역사도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합시다. 사서 기록에는 우리가 사서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일식 기록밖에 없다고. 근데 일식 기록으로 봤을 때 요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가 안에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제발 좀 상식 좀 아니 상식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정도 일식이 되려면요, 거대한 땅 이 전체가 이쪽에서 한 군데는 이런 데 수도가 있고, 한 군데는 이런 데 수도가 있고, 한 군데는 또 이런 데 수도가 있고,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지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의 일식이 기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기본적인 일식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고려시대의 일식과 고려시대의 일식을 보자고요. 고려시대의 일식과 천조실록에 1596년 유음 8월 1일이야. 1596년 유음 8월 1일. 그날이 이날이 이제 유음 8월 2일 날이 9월 22일 날이구만. 이 날에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반도 서울을 지나가지 않잖아요. 여기는 한반도 서울에서는 계기일식을 볼 수가 없는 날이에요. 개경은 어림도 없잖아요. 한반도 개경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선시대의 수도가 개경과 한성이라고 그랬거든. 수도가 두 개 있었어. 개경과 한성이야. 그러니까 수도에서만 관찰하는 거야. 이거는 수도 공성에서만. 그런데 개성을 지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늘에 별이 보였다고 기록돼 있어.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적봉 바로 옆을 지나가. 이게 여기 적봉에서 적봉이란 데를 바로 옆을 지나가. 그래서 여기는 적봉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냐면, 여기가 가림률이 99.31%를 가린 거야, 이날. 그러니까 99.31%를 가려가지고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기록이 나와.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별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계기일시라고 적지 않고 일식이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렇게 정확하다고, 조선왕조 실록이. 이게 계기일식이 아니고 일식이야, 이날. 그런데 기록에 하늘에 별이 깜깜해지고 하늘에 별이 보였다. 그 말은 여기 99.21% 가렸다는 거야. 99.21%가 가렸어, 태양이. 정확하잖아. 이걸 너무너무 정확한 거야. 이게 궁성이었어. 그러니까 궁성을 살짝 비껴가지고 계기일식이 지나갔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인조실록에 여기 요날 계기일식은 미국 LA에서 일어나요. 이날 계기일식이 미국 LA에서 일어난다고.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니까 일식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1646년 12월 1일이야. 요 계기일식이 미국의 LA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로스앤젤레스를, 여기를 통과를 하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 그 계기일식을 보면 끝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계기일식이 여기를 통과를 하잖아. LA를 통과를 하고 있잖아, 지금. 계기일식이. 이렇게 조사하는 거라고, 계기일식을. 그러니까 계기일식만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보는 게 이제 병난도에 대해서 찾아본 게야, 병난도.
자, 병난도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이제 이걸 봐야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자, 태조가 병난도에 이르러 유수가니 전하가 달려와서 아뢰기를 몽주가 예? 정몽주 말하는 거야. 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모함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마땅히 곧 서울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유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조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한 후에 태조가 병을 참고 밤에 행차하니 전하가 태조를 부축하여 저택에 이르렀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병난도에서 유숙을 하려고 그랬다가 유숙을 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이쪽에 그 서울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게 개성에 들어가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기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그 도성을 만들려면 방어가 아주 쉬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방어. 그래서 도성을 만들려면 지금 서양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런 성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게 엄청난 해자로 이렇게 성이 가운데 있으면은 엄청난 해자로 삥 둘러서 이렇게 성을 이렇게 강을 둘러가지고 요 해자로 해가지고 이런 데다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완전히 여기 그 방어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 보면은 높은 산에가 여기 절벽으로만 사방군데가 절벽 꼭대기에가 다른 사람들 올라갈 수 없도록 여기에다가 성을 내. 여기다. 그래갖고 이 성을 올라가 다닐 수 있는 그 특별한 길만 만들어. 그렇게 성들이 많이 있잖아, 지금. 그렇듯이 이것도 도성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병난도라는 곳이 이 병난도를 통해서 도성에 올라갈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저 도성에 서울로 들어갈 수가 있죠. 병난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병난도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매우 다른 여기 사람들이 올라다닐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장치를 해놨다고. 여기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 이제 내가 말했던 덴버라는 도시, 명나라의 수도였던 그 덴버라는 도시가 그렇게 생겼고 다 마찬가지야.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병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병난도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자, 그런데 저희가 예성강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 근데 왜 예성강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죠. 그럼 먼저 그거 찾아볼까요? 여기 지금 현재 좌도 승을 겸하게 되고 우도 병난도 승.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말로 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야. 그 엄청난 그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 승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좌승이 있고 우승이 있잖아. 지금 두 개의 커다란 승이 있어. 이게. 그래갖고 경상도 삼가현과 기수현을 병합하여 상가현으로 하고 풍해도 장현현과 연풍현 두 현을 장현으로 하여 그래갖고 인강현을 두었다 이랬잖아요. 세종실록에가 병난도승이 모두 경기에 속해 있사온데 병난도는 본래 33결인데 위의 3도는 대로로 하고 지금 10결을 두고 광진 낙화 본래 3결이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여기 도성의 호수는 4,819호이고 인구는 8,372명이요. 그러니까 그 개성에가 많은 사람이 살질 않았어. 1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000명이
살진 않은데 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고구려 부소갑인데 신라가 고구려를 합친 후에 송화군으로 고쳤고 고려 태조 2년에 도읍을 송악으로 송악 남쪽에 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성 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구만. 개성에 대해서 남쪽으로 돼서 계주로 승격을 시켰다. 그리고 송나라 태종의 개성부로 고쳤고 원종 현종 원년의 경술에 그 거란 성종 황제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개경에 들어와서 국민과 시민의 집을 불태워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현종 9년 무호의 개성부를 파하고 현령을 주어 정주, 석수, 강읍의 3현을 관할하게 하여 상서 도성에 직속시켰다. 현종 20년 기사에 강감찬이 서울에 정을 쌓기를 청하니 임금이 참지정사 이가도 등에게 면하여 정부 23만 8,938인과 공장 8,450인을 모아 나성을 쌓으니 그러니까 나성이란 거는 이게 그 수도의 쭉 외곽성을 말하는 거예요. 외상을 쌓으니 둘레가 16,060보요 높이가 27척이며 대문이 사무이니 동문을 숭인이라고 남문을 화빈 서문을 전후 동남문을 보정이라 했다. 문종 16년 이민에 다시 개성부사로 승격하였고 충렬왕 34년 무신의 개성부로 승격시켜서 부윤을 두어서 도성관을 관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태조 2년 계유에 내성을 쌓았으니 둘레가 20리 42보이다.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옮기고 4년에 의뢰에 서울을 고쳐서 개성 휴유사로 하고 개성 휴유사로 하고 부유후 도서관 경락 고사들 1인씩 두고 개성 현령을 파했다. 진사는 송악이다. 개성은 한 우물이고 경덕궁 목청정 이렇게 있고 자 사방 경계는 그러니까 요 개성을 중심으로 하고 사방 경계가 서쪽으로 병난도에 이른다겠잖아.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개성의 서쪽에 병난도가 있다는 거야. 병난도에 이르기를 30리 남쪽으로는 해풍 후군석에 의해서 25리 이쪽에 이제 있다는 거야. 자, 도성의 호수는 4,819호, 인구는 8,372명으로 순직패 군정이 1,000명이며 그러니까 여기가 순직패 군정만 해서 1,000명이고 그러니까 주민은 10,000명도 안 되는데 군인이 1,000명이고 석현 개성 호수는 844고 인구는 2,021명이고 마군이 68명, 보군이 5명, 성군이 우령이 20명이다. 병난도가 바로 근처에 있다겠죠. 약간 서쪽에 있다고 그랬어. 여기가 개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매우 험한 산이에요. 매우 험한 산이요. 그래서 이 추평에서 약간 서쪽에가 있어서 이제 서남쪽이지. 이 남쪽이 약간 서남쪽에가 여기에가 병난도가 있는 거예요. 요 청도가 뭐냐면 승덕이 이 승덕이라는 곳이 바로 그 청나라에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야. 그런데 청나라 수도가 이쪽 북경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북경은 우리나라 땅이야. 여기가 승덕이라는 곳은 여기가 여름 별장으로 여기로 내려와 있었는데 요 승덕의 여기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청나라의 선조들의 무덤이 여 근처에가 다 있었어.
그래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거야. 이게 나라가 애신강나라겠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도 밑에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청도는 뭐냐면 수도경비 사령부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 이거를 수도를 올라가는데 여기를 무조건 거쳐야 해. 이 그래가지고 이 청덕에서 이 마지막 심사를 받는 곳이야. 그래서 그 용강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용욱 형태가 경남도 지역에 여기 용처럼 흘러가지고 요게 병난도예요. 요게 병난도야. 완전히 용처럼 생겼잖아요. 용광이라고 부른 거야, 이게를. 그래서 이거를 용광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 곳곳에가 수문이 달렸어요. 여기 수문이잖아요. 여기도 수문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수문이 있고 곳곳에가 수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몇 개, 7개의 수문을 거쳐가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같이 무슨 승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고 이쪽에 거대한 회시가 열리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강을 따라 올라가지고 아까 승덕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심사를 받는 거야. 여기 이제 강을 따라 올라가. 그래갖고 승덕에서 마지막 심사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승덕이야, 지금 여기가. 자, 왕세자가 연안부를 떠나서 병난도에 머물렀다. 예,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왕세자가 병난도에 머물렀다고. 여기가 수도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중한 다른 수도야.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수도가 아니라 이거는 중전이 병난도를 건너 개성부에 묶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게 개성부와 병난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에 개성부에 큰 물이 졌는데 병난도 산비탈이 무너져 주민 4인이 압사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야. 병난도 요 산비탈이 무너진 사건이. 이 산비탈이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런 장치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래서 이게 수도를 옮기게 된다고. 여기 보자고 다시 한번. 얼마나 험하게 생겼는지. 이거는 고금 지명 대사전이라는 거예요. 고금 지명 대사전인데 이 고금 지명 대사전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고금 지명 대사전. 이렇게 요게 지금 뭔지를 아셔야 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뭐냐면은 이게 1931년에 이게 이제 선문의 신문화 운동 때 만들어진 책이야, 이게. 예, 선문의 신문화 운동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악마 새끼,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망친 새끼가 이 선문이라는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 선문이 악마예요, 선문. 이 선문이 역사를 다 조작을 한 거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1929년도에 중국의 정사인 25사를 편찬을 해요. 25사를 편찬을 하는데 이 1929년도에 25사를 편찬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얘네가 간단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연경이라고 써졌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여기다 가로를 쳐놓고 지금의 북경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역사를 고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쉬운 거야. 이거 역사를 도시 이름만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 책을 다른 거 바꾸지 않고 가로 안에 놓고 지금의 북경이라 쓴 거야. 이거 거짓말이잖아. 왜? 연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은 연나라는 어디에 있어? 캐나다 지방에 있어, 캐나다. 그래서 연경이 어디냐고? 연경이 덴버라는 도시야, 덴버. 북경이 덴버라는 도시다고. 거기가 연나라 지방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북경이라고 옮겨놨어,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 엉터리 책이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 고금 지명 대사전을 발간한 거야. 그 고금 지명 대사전을 발간한 이유가 뭐냐? 역사를 이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봐봐. 아까 분명히 조선왕조실록에서 거란이 개성을 침입, 거란이 아까 개성을 침입을 해갖고 불로 다 태워, 거기를 다 불지르고 난리를 치웠다겠는데, 개성이 거란의 수도였대, 거기가. 수당 시기에는 이 거란의 땅이었다는 거야. 거란의 땅이었고, 여기가 요나라 시대 거란의 요나라의 상경 이망구가 거기였대.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요. 저기 그냥 한 번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들 하나도 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기 요 압록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압록강은 요 백두산은 어디냐면은 요게 백두산이에요. 지금 요 천산천지가 천산이 바로 백두산이에요. 요 천산의 왼쪽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가지고 여기에 천산이에요. 여기 천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뻗어나와 가지고 여기가 LA까지 뻗친 거예요. LA까지 흘러가는 이 강이, 거대한 강이 여기에 바로 압록강이라고. 이 압록강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요. 이 압록강이 가장 기본이라고. 이 압록강, 요게 압록강이에요. 요게 거대한 강입니다. LA까지 뻗친 강이에요. 이 압록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호족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리장성이야. 원래 만리장성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이 만리장성이 쭉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여기가 이렇게 뽀떡 튀어나온데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바로 산해관이에요. 산해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뭐 이 이야기를 띄엄띄엄 들으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옆에 톡 튀어나온데 여기가 바로 의주예요. 의주. 요 사할인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고. 의주고 이쪽이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여기가 조금 들어가서 안주라는 것이, 요 안주가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기 우리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부 다. 여기가 꽁꽁 온다고 겨울이면. 그래서 여기 거란족도 호족 중에 일종이에요. 거란족도 바로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거란족이 바로 이쪽 근처에서 산 거예요. 거란족이 이쪽이 살았는데 거란족이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오냐. 거기 뭐야 홍산이 있는 데가 거란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렇게 얘네들이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거란족이 여기서 살았다고. 요게 만리장성이라고.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은 그거는 고구려 천리장성이라고. 고려시대의 천리장성. 요거 하나만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요게 압록강이라는 강이라는 거. 백두산은 이게 백두산이 아니고요. 이게 백두산이라고. 이게 천산이 백두산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이런 것에 깜빡 속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이것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 역사를 어떻게 하면 역사를 거짓말로 완전히 증거를 만들까. 역사 거짓말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책이. 거짓말이야. 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다고 이게. 그런데 여기에 100% 거짓말을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80%는 진짜를 넣는 거야. 80%는 진짜를 만들고 20%를 거짓말을 섞는 거라고. 그래갖고 역사를 유지를 하는 거라고. 모든 사기치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졌어? 오사합달이라고 써졌죠. 여기 합은 그냥 도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사달인데 오사달의 발음이
POP라고 써놓고 K-팝이라고 발음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O를 A로 발음한단 말이야. R로. 그러면 사다리, 사다리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사다리야, 여기가. 홍산이 아사다리다고. 여기가 홍산이 아사다리야. 세계의 수도야. 열화구역 특별, 열화 특별구역 열화도라고 써졌잖아, 이게. 특별시야, 특별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여기가. 여기가 승덕에 대해 써졌잖아. 이 토지, 승덕, 위관, 열화특별시인데 이 특별시는 관문이다고. 이 열화라는 곳이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적천신주라는 곳이다고. 신의 도시단 말이에요. 신의 도시. 중국 명말 적천신주. 중국이라는 거는 적천신주를 부르는 것이다. 에? 요 적천신주를 중국이라고 부른다고. 요게 구주라고 하는데 우임금의 자야. 우임금의 이름이 바로 구주야. 우임금이. 그래갖고 전 세계를 9개의 주로, 전 세계를 12개 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9개를 우임금이 차지를 한다고. 요게 구주다고. 요게 적천신주라고 그랬죠. 근데 적천에 대해서 어디에 써졌다고? 자, 여기 세종실록에 적천이라고 나왔죠. 이게 적천신주야. 이게 신의 도시라는 뜻이야. 적천도시. 우리나라가 신의 나라니까 적천신주라고.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써졌잖아. 아까 적천을 중국이라고 부른다고. 여기 적천신주야. 적천과 기현, 적천 6개와 기현 7개를 합해가지고 뭘 말했다고? 계주였는데 계주 이름을 개성으로 바꿨다고. 우리나라 다 써졌잖아. 나중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이 개성부를 10개의 도로 쪽에 그게 우리나라가 동북 삼성 포함해가지고 그 밑에 7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다고 그게 다. 자, 요거 몇 번 보내줬죠. 이 지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지도가 아니라 일본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일본 사람이 만든 책이 있는데 고려 세계 지도라는 책에가 나오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1300년대면 몽고가 전 세계를 이게 할 때인데 몽고가 바로 우리나라의 몽고 징기스칸이라는 게 우리 고려의 그게 무신 정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고려의 무신 정권이야. 그래갖고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한반도, 요 땅만 한반도하고 요 동북 삼성을 포함한 거예요. 여기가 수도 자치구라고. 그래서 이 수도는 실제로 수도는 어디냐고? 개성인데 바로 홍산이다고. 그것이 니콜라이란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이태리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 이게 바로 요게 수도 자치구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요게 바로 수도 자치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색깔별로 해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를 10개의 도로 나누었다고. 여기는 지금 9개 도로 그려졌는데 이거 하나 더 잘라야 해. 동북 삼성이기 때문에 이게 10개 도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개성부라고. 수도자치구라고. 지금 다 써졌잖아. 조선왕조실록에 다 써졌는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조선왕조실록에 다 써졌어 이게. 여기 이 지역을 구월산이라고 그랬어요. 구월산에 그 여기를 이제 아사달을 쳐보면 또 알아. 원래는 당군조선에 있어서 이름을 아사달산이라고 했는데 신라 때 이름을 골산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 골산의 발음을 길게 늘려서 해가지고 이게 구월산이 됐다 그래야. 그래서 9월산이 지금도 사당이 있대. 아사달이 있다고 이렇게 사당이 있어. 이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성이 되셨는데
1048년 동안 나라를 누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다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당을 모시는 도시가 뭐라게 돼? 그래서 그게 당이라는 도시가 생기는 게야, 그게. 사당을 모시는 도시가 밑에가 있어. 지금도 문화현 구월산이라고 그랬지. 아까 뭐라 했어? 문화현 구월산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산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현에가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문화현에가 영광이 있고 거기가 구월산이라고 그랬잖아. 영광이 있고 거기가 구월산이고 그 위에가 아사달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잖아 지금 이게. 여기가 문화현에가 아까 문화현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광이 있고 거기가 바로 병난도라고 이야기했잖아. 거기에서 여기에가 위에가 아사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가 지금 홍산이 아사달이라고 써냈잖아. 자, 이게 당군 때의 아사달산이라고 말했다. 이게 그리고 산당이 있다고. 산허리에는 산당이 있고 이거 어느 시대에 창건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단웅천왕이 있고 동쪽 벽에는 단웅천왕이고 서쪽 벽에는 당군천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삼성당이라겠다. 자, 이게 아까 구월산에 문화현, 아까 문화현에가 그게 그게 있었다고 했잖아. 문화현에가 바로 아까 그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밑에가 당성이 있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요거를 보자고. 용광이라고 그랬어, 이게. 여기가 여기가 병난도고, 요 밑에를 보라고, 지금. 여기가 구월산이야, 전체가. 여기가 문화현이고, 요 밑에가 당산이 있잖아. 여기가 전부 다 여기 다 천신당을 모셨으니까, 삼신당을 모셨으니까 여기가 당산이잖아. 뭐 정확하게 다 똑같잖아요. 이게 정확하잖아. 이게 영광이 여기. 여러분들 그만 좀 속고 좀 살라고. 자, 오늘 그만할게요.